안녕하세요. 빈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조주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좋은 목소리를 내는 법이라고 적어놓고 지금 부제에다가 목소리 이따위로 내지 좀 마세요라고 적어놨는데, 왜 저렇게 적어놨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원래 좋은 목소리를 내려면 그냥 불필요한 습관을 버리기만 해도 좋은 목소리가 나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성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유로 자꾸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목소리를 가진 누군가의 소리의 특성을 따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에서 파생되는 대부분의 모든 습관들이 나쁜 습관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본인의 성대에서 가장 건강한 소리를 발생시켰을 때 대부분 좋은 소리가 나요. 제가 최근에 레슨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면서, 특히 뭐 버튜버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대를 좀 많이 써야 되는, 즉 목소리를 많이 써야 되는 직종에 계신 분들을 레슨을 좀 많이 진행하게 되면서 느낀 건데, 레슨을 받으러 왔는데 이미 성대가 결절이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발성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든다든지 하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좀 덜 발생되게 하고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되게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제가 레슨을 하면서도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왜냐면 노래를 더 잘하기 위한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노래를 하기도 이전부터 나쁜 습관을 제거하느라고 되게 시간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게 저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영상으로 남기고 이걸 저한테 레슨 받기 전에 한 번쯤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유형적 측면에서 발성적 측면과 발음적 측면, 발성이랑 발음 혼동하시면 안 돼요. 발성적 측면에서 그리고 발음적 측면에서 나쁜 습관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발성적 측면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강박관념이 있거나 혹은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성대는 되게 불수의 근이고 주변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목구멍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부피를 줄여야만 소리를 선명하게 낼 수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대의 이 주변 근육들이 되게 작은 근육들인데, 이 근육들을 살짝 움직여서 성대를 오롯이 접촉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대를 접촉시키기 위해서 그보다 더 외부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여서 성대를 강제로 붙이려고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목이라는 공간 안에 성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성대 안에 이제 그 얇은 점막들이 접촉이 되어서 소리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냥 이 목을 이렇게 쥐어짜서 목소리를 접촉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소리를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정보 전달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목 공간을 좁혀서 소리를 전달하는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앵앵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좁혀진 걸 선명해졌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희가 성대를 굳이 목 공간을 좁히지 않더라도 접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리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성대가 움직였을 때 사실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 공간을 움직였을 때 뭔가 조여진 느낌이 들면서, 이게 접촉이 잘 되고 있구나, 이게 선명하게 소리를 내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숨을 참아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성대가 닫히는 감각을 느낌과 동시에 목 공간이 좁아진다는 느낌을 느끼지 않아요. 즉 무슨 소리냐면, 목 공간이 좁아지지 않아도 성대는 닫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숨을 참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성대를 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공간을 좁히지 않아도 성대를 닫았을 때의 느낌과 그대로 소리를 발생시켰을 때가 이게 바로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많은 유형들에서 동일한 해결 방법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케이스인데, 목구멍을 넓혀서 후두를 내리는 경우까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자분들 중에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좋은 목소리 혹은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를 느끼게 해주고자 보다 저음인 목소리를 내주려고 이렇게 성대를 벌리고 후두를 내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배우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직종에 굉장히 많은데, 절대 하지 마세요. 후두뼈가 내려가는 순간 인위적으로 성대가 움직이게 되면서 주변 근육들의 피로감을 줘요. 그러면 말을 오래 못해요. 즉 건강하지 않은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소리에 해당돼요. 봉골레 하나, 빨리빨리 안 하냐, 이런 목소리요. 이런 목소리 좋지 않아요. 그냥 구려요. 저희가 생각하는 저음의 목소리,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는 선명하고 인위적으로 후두를 내리지 않은 목소리, 그리고 편안한 목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후두를 내리고 저음인 척하는 목소리, 특히 여기다가 콧소리까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저음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듣기 싫거든요. 제발 그런 목소리 쓰지 마세요. 자, 또 하나의 케이스는 성대의 좌우 무게를 달리하는 케이스인데, 쇳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본인이 타고난 성대 좌우 무게가 다른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진 않아요. 특히 동양인의 경우 숨을 참았다가
이렇게 숨을 참았다가 소리를 냈을 때도 불구하고 허스키한 소리가 난다면 본인의 성대가 좌우 무게가 달라서 허스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보통은 아 했을 땐 멀쩡히 소리가 나다가 말을 하는 순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그런 식으로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 성대의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성대가 자꾸 일부만 접촉하게 돼요. 그러면 제일 빨리 결절이 오게 돼요. 노래를 할 때 임재범이라던가 박완규 같은 허스키하고 저음의 무거운 그런 소리를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자꾸 허스키하게 만들려고 이런 시도를 하는데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 하면 멋있지만 아닌 사람이 하면 진짜 구려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음을 내기 위해서 콧소리 쓰는 거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저음을 낼 때 저희가 차라리 후두라도 내려가면 이렇게 그냥 목소리가 두꺼워지기만 하는데 이러한 후두를 내리는 움직임을 못하기 때문에 코로 소리를 발생시켜서 무게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일상생활 때. 제발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이성균 씨라던가 김동률 씨 같은 목소리를 따라하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그냥 원래 그런 케이스인 거고 여러분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발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발음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다든지 턱을 안 벌린다든지 구강에서 해야 될 일을 자꾸 성대에다가 전가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혀가 입천장에 자꾸 붙어있으면 TH 발음이 나요. 가슴 아파서 목이 메어서 이걸 인지 못하고 그냥 소리를 계속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거슬려요. 이거는 젓가락을 물고서라도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턱을 너무 벌리는 것도 당연히 안 좋지만 턱을 이런 식으로 안 벌리고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렇게 내지 마세요. 소리 진짜 듣기 싫어요. 우물우물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발음에서 액센트를 주려고 해요. 가, 갸, 거, 교, 고, 교, 구, 규, 그, 기 이렇게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을 쥐어짜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한 접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굳이 가, 갸, 거, 겨, 고 이렇게 액센트 안 줘도 듣기 좋은 소리가 나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훨씬 더 잘 들리고요. 이렇게 된 원인은 한국의 사회 풍조가 되게 한몫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 계속 자라나면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목소리 크게 내면 목소리 줄여라. 목소리 또렷하게 내면 어디다 대고 이렇게 버릇없게 말을 하냐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억양이라든지 발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살아요. 근데 이게 어른 돼서 교정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가 원하는 소리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소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자꾸 나와는 다른 사람의 성대 모양을 흉내내게 시키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거예요. 해결 방법은 처음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리를 인위적으로 꾸며서 내려고 하지 마세요. 숨은 그냥 한숨 쉬듯이 내뱉는 거예요. 마실 때는 그냥 편하게 들이마시세요. 힘은 숨 참을 때처럼 주세요. 제발 어디 목 주변 근육이나 아니면 뭐 가슴이나 이런 데에 불필요하게 많이 힘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복식호흡이란 걸 한답시고 배에다가 바람을 집어 넣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행위도 좀 하지 마세요. 숨을 잘 들이마시고 적당히 숨을 참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소리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방식처럼요.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물론 숨을 너무 과하게 들이마신다든지 아니면 숨을 너무 세게 참으려고 한다든지 하면 안 좋아요. 과유불급이라고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겠죠? 자, 영상을 보셨는데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다음 컨텐츠로 보고 싶으신 컨텐츠 있으시다면 그것도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